4.13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광주 전남 모두 5대1이 넘는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양강 경쟁 구도 속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에너지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 실증 시험센터 구축이 시급합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2명 중 1명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네 서점을 갈수록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조금 특별한 동네 서점들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양당 대결 구도 속에 5대1이 넘는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번 후보 등록의 특징,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20대 총선의 광주 8개 선거구에는 43명이 출사표를 던져 5.4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10개 선거구에도 52명이 등록을 마쳐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각각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광주는 10명, 전남은 5명이 더 등록했는데 이번 선거가 일당 독점 구도가 깨지고 양당 경쟁 체제로 치러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목포 선거구가 8명으로 후보가 가장 많았고 광양 곡성굴에 7명, 광주에선 동남 갑등 4개 선거구가 각각 6명이 등록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18개 전 선거구에 후보를 냈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새누리당도 16개, 민중연합당도 15개 선거구에 출마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지난 19대 35명에서 이번 총선에는 17명으로 절반으로 줄었고 여성 후보는 11명으로 지난 총선 5명에 비해 늘었습니다. 최연소 출마자는 광주 동남갑에 출마한 민중연합당 황인용 후보로 만 26살이었고 최고령 출마자는 담양 한평 영광장성의 무소속 김천식 후보로 만 74살이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훈태 후보는 가족이 대리 접수해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했고 같은 선거구의 강도석 후보는 18번째 선거로 최다 출마자로 기록됐습니다. 후보 3명 가운데 1명꼴로 전과가 있었지만 대부분 집시법 위반이나 음주운전이었고 체납 후보자는 6명이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그러면 4.13 총선에 출마하는 광주 8개 선거구와 전남 2개 선거구, 그리고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를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 중인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에너지밸리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사업의 성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 실증 시험센터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본사에 자리 잡고 있는 에너지밸리 연구센터입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 그다음에 기술 개발, 그다음 개발에 따른 실증, 사업화 이렇게 쭉 나갈 예정입니다. 한전은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 실증 시험센터를
올해 안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전력연구원의 분원격인 이 센터를 통해서 기업들이 미래 유망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기술 표준 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업을 빗가람으로 유치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본 생산이 되기 전에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한전에 적합한 규격에 맞는지를 먼저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절대적으로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센터 건립을 위해서 올해 8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마스터 플랜도 짜져 있지만 입지 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빗가람 도시에, 광주시는 남구 대촌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힘을 합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 힘을 합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어서 최종 입지는 4월 총선 이후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실증시험센터 건립지를 놓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건립을 할 수 있을지 시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 19명 가운데 9명이 지난해 경기 불황 속에서도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동남갑의 장병환 의원이 2억 9천여만 원이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김동철, 김영록 의원도 1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이정현, 임내현 의원은 각각 1억 3천과 1억 2천여만 원 줄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장병환 의원으로 82억 원, 가장 적은 의원은 2억 원대인 신정훈 의원이었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광주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이무진 서구청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무진 서구청장의 재산은 26억 6천만 원이었고 윤장현 시장과 조영표 시의회 의장은 9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광주의 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6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유구 광주시 교육감은 작년보다 8천만 원 늘어난 6억 1천만 원,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은 2천만 원이 늘어난 5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공세에 지역 동네 서점은 찾기 힘들어졌는데요. 대형 서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책들을 파는 동네 작은 서점들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진 뉴스 리포터입니다. 두 평 남짓 아담한 이 동네 서점은 베스트셀러를 팔지 않습니다. 이 서점 진열대에 꽂혀 있는 책은 대략 150여 종. 직장인의 애환이나 인간의 채모에 대해 유쾌하게 풀어낸 여느 서점에서는 팔지 않는 소소한 주제의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조그만 독립영화관까지 겸한 이곳은 개인이나 소규모 출판사가 직접 만들어내는 독립출판물을 전문으로 파는 동네 서점입니다. 일단 제 기준에서 재밌는 책, 이 정도 내용이면 잘 만들었고 남들한테도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책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연 지 2달째. 이 동네 서점 역시 독립출판물을 주로 파는데 가정집 2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님은 아직 하루에 한두 명 정도뿐이지만 생각이 비슷한 이들이 펴낸 책의 매력을 공유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곧 자신의 첫 책도 직접 만들 예정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요새 세대에 맞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게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주인의 취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독립출판물 서점. 동네 서점이 위기인 요즘 사람들을 오고 싶게 만드는 작은 서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자리 얼마나 있을까요? 지난 한 해 지역별로 얼마나 일자리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서울이 전국 채용 공고 수의 40%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광주는 전국 채용 공고 수의 1.8%, 전남은 0.8%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익히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적은 일자리의 대다수가 은행과 보험 관련 업종에 쏠려 있었습니다. 광주는 약 40%가, 전남은 28%가 보험과 증권과 관련된 분야였고요. 그 다음으로 콜센터와 시설관리, 자동차와 조선 분야 순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요. 울산은 자동차와 조선 분야가 일자리가 가장 많았고요. 부산은 백화점과 유통 분야가, 인천과 경기 지역은 전기와 전자 분야가 지난 한 해 채용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일자리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뚜렷한 셈인데 은행과 보험업 중에서는 앞으로도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전망도 밝지가 않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전남대학교병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신경외과 등 10여 개 과에서 30분가량 진료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병원 측은 전산망 점검 과정에서 단말기 과부하로 인해 전산 처리가 다소 느려졌다고 해명했습니다. PD연합회 광주전남지부가 지역 방송인의 밤을 통해서 프로그램 제작에 힘쓴 지역 방송인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 문화방송의 이창수 PD는 공로상을, 황동현, 백재훈 PD는 각각 라디오와 TV 부문 실험정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찔렸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쯤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부경찰서 소속 50살 손모경위가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팔을 찔렸습니다. 경찰은 손경위가 정신질환자 이송 요청을 받고 119와 함께 출동해 문을 열던 중 찔렸다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6시 15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6살 A군이 목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 내부에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